7월 28일 코리안저널 금주의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한미과학기술자협회 남서부지회가 지난 7월 22일 회원 5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정기총회를 갖고 최석주 회장의 KSEA 1년의 활동보고와 차기 회장의 김민수 박사를 선출했습니다. 최 회장은 전국 수학과학 경시대회의 성과와 KOEA와의 전문가 포럼을 보고하고 9월 2일 개최될 영 프로페셔널 포럼은 휴스턴 지역의 젊은 전문가들과 학생들이 참석 대상이며 석유가스 종사 전문가만이 아닌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날 총회에서는 차기 회장의 김민수 박사를 만장일치로 선출했습니다. 김민수 차기 회장은 미국에서 매년 한인 박사는 3에서 4%의 적은 비율을 차지한다며 한인들 간의 네트워킹을 통해 서로 알아가고 도와줄 수 있는 기회를 KSEA, KOEA가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고 또한 석유가스 분야뿐만 아니라 생명과학, 항공 등 이공계 계열들의 전문가들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KSEA가 될 수 있도록 차세대의 과학자들을 찾아다니며 서로 돕는 단체로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당선 소감을 밝혔습니다. 제40회 휴스턴 월드시리즈 도그쇼가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다운타운 NRG 공원에서 열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도그쇼 학생 미술대회에 매년 텍사스 지역 학교들이 추천한 1,081명이 참가해 상위 50명에게 본상이 돌아갔는데 그 중에서 절반인 25명이 한국 학생들이고 특히 1, 2등까지 휩쓸면서 뛰어난 실력을 증명했습니다. 테일러 고등학교 10학년인 서지원 양은 도그쇼 전체 1등상인 베스트 인쇼 어워드를 수상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그림을 시작한 서양은 그림을 그리며 고민의 시간이 많았지만 자기 성찰의 시간 속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었다며 수상 소감을 전했습니다. 또한 이번 대회에서는 도그쇼 미술대회 40년 역사상 처음으로 3남매가 동시에 학년별 최우수상을 수상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3학년 나티스, 1학년 타마스, 킨더가든 데이빗 베가 그 주인공으로 진행자의 소개에 많은 격려와 축하의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한편 이번 수상에 영광을 받은 한인 학생들과 그 외 재능 있는 많은 동포 학생들이 본지가 주최하는 제9회 텍사스 학생 미술대회에도 참가해 대회를 빛내주기를 바랍니다. 2003년부터 시작된 휴스턴 레스토랑 주간이 푸드뱅크 지원을 위해 오는 8월 1일부터 9월 4일까지 약 한 달간 이벤트를 진행하는데 250여 개 유명 식당이 참여했지만 아시안 음식이 아닌 독립된 음식으로 대중적 인기가 높은 한식은 휴스턴 레스토랑 주간과 같은 큰 행사에 참가하는 한식당이 한 곳도 없어 안타깝습니다. 휴스턴 대학 힐튼 호텔 경영대학 백기준 교수는 한식의 인기에 힘입어 최근에는 외국인 오너들이 한식을 주 메뉴로 하는 고급 한식당이나 퓨전 한식당을 오픈하고 있는 추세라고 지적하면서 휴스턴 레스토랑 연합회나 텍사스 레스토랑 연합회에 가입하는 것도 바람직한 시도이며 주류 사회 네트워킹 속에서 다양한 이벤트 정보나 기회를 얻는 것은 물론이고 한식의 고급화와 대중화에 대한 주도권을 뺏기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휴스턴 레스토랑 주간에 대한 기타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를 참고하고 식당 찾기와 동시에 예약도 할 수 있습니다. 샌안토니오에서 발생한 인신매매 추정 트레일러 참사 사건으로 부상자 1명이 더 숨져 사망자 수가 모두 10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미 이민세관국과 국경세관보호국, 경찰은 트레일러 안에 모두 38명이 있었는데 섭씨 38도의 폭염 속에 내부 온도가 섭씨 78도까지 치솟아 참사가 발생했다며 당국은 90명가량이 수송된 것으로 파악하고 불법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인신매매 조직의 범죄로 보고 수사 중입니다. 트레일러 운전사는 조사에서 화장실에 가려고 차를 멈출 때까지 트레일러 안에 사람들이 있는 줄 몰랐다. 트레일러 벽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서 안을 들여다보니 스페인어 쓰는 사람들이 쓰러져 있었다. 사람들이 고기처럼 바닥에 차곡차곡 포개져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장에서 체포된 운전사는 종신형 또는 최고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혐의로 기소됐다고 CNN은 전했습니다. 한 생존자는 밀입국을 시켜주는 대가로 $700를 건네줬다면서 미국에 도착하면 $5,500를 주기로 되어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송강호 주연의 특별한 영화 택시 운전사가 8월 11일 북미 개봉을 앞두며 휴스턴에서도 같은 날 AMC 스튜디오 30에서 개봉됩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다룬 영화 택시운전사는 1980년 5월 광주의 참상을 전 세계에 알린 독일 기자 고 위르겐 힌츠페터와 그를 도운 택시기사 김사복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영화 내용은 서울의 택시운전사 만섭은 거금 10만 원을 준다는 말에 독일 기자 피터를 태우고 영문도 모른 채 길을 나서 광주에 도착하고 독일 기자 힌츠페터는 위험 속의 대학생 제식과 황 기사의 도움으로 촬영해 5.18의 실상을 전 세계에 알리게 됩니다. 택시운전사의 송광호는 한국 현대사의 아픈 부분을 다루고 있고 그래서 더 조심스럽다며 시나리오가 주었던 묘한 울림들이 꽉 채워진 영화가 될 것 같아서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고 밝혀 그가 보여줄 진심과 공감 어린 연기를 더욱 기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넓은 패티오에서 느껴지는 도심 속의 여유. 최고의 로케이션과 세련된 인테리어. 품격 있는 서비스와 함께 엄선된 메뉴를 마음껏 즐겨보세요. 카페 진적 업타운. (2018년도) 카렌다 주문 제작. 명함 및 각종 인쇄물 제작. 품질은 더 좋게, 가격은 더 싸게, 납품은 신속하게. 이제 휴스턴과 함께하는 코리안 저널로 주문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코리안저널 7월 28일 금주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4일 한국 KBS 공영방송은 저녁 뉴스 시간에 미 입양인 50년 살아도 시민권 없어요란 제목의 뉴스를 방영했습니다. 코리안저널이 지난 7월 14일자로 인터뷰했던 조이 알렛이 입양인 권리 캠페인의 걸프지역 디렉터 겸 미디어 담당자와 한인 입양인 아베 조지아 씨와 이민 변호사와의 인터뷰, 청원운동 현황 등을 취재하며 입양인 시민권법에 대해 조명했습니다. KBS 김철우 기자는 미국에 입양됐지만 시민권을 받지 못해 미국인으로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국외로 추방될까 불안에 떠는 한국인 입양자들이 2만 명이나 된다고 설명하며 안타까운 사연을 소개했고, 조이 알레시 씨도 어떤 선택도 못하고 입양돼 50년을 미국에서 살았는데 미국 정부가 우리를 받아주지 않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코리안저널도 지난 7월 14일자에서 조이 알레스 씨 집을 방문, 그녀와 히아 가르자 씨를 통해 한인 입양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한인 사회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조이 알레스 씨는 코리안저널의 동영상 뉴스와 기사 이후 커퍼스 크리스티의 지방법원 판사였다가 미 시민권자가 아니라는 사실 때문에 90일간 정직되었다가 시민권을 받고 복직하게 된 영민 버켓 판사와도 연락이 닿았고, 영민 버켓 판사는 청원운동을 적극 돕겠다는 희소식을 주었다고 소개했습니다. 한편 휴스턴 한인사회에서도 미 시민권자협회 신현자 부회장을 중심으로 청원운동에 동력이 붙고 있습니다. 신현자 부회장은 앞으로 알레시 씨와의 미팅을 통해 자신의 작은 역량이지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구체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지난 25일 한인회관에서는 KCC의 7월 이사회가 열렸고, 오전에는 오는 10월 15일로 관리감독을 종료하는 휴스턴시 담당자와 신창하 KCC 이사장, 심한성 이사와의 미팅도 있었습니다. 신창하 이사장은 KCC의 지출 내역에 대해 이사회 개최 전에 이사진과 각 언론사에 보고서를 보내왔으며, 이사회에서는 주요 항목들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인학교에 대한 보고에서는 학교 환경 개선 지출 내역 등을 보고하고 후원의 밤 개최는 10월 11일 크라운플라자 호텔에서 개최하기로 확정하고 폴륜 준비위원장이 한인사회를 위주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한편 한인회관 관리감독 휴스턴시 담당자 얀수 씨는 코리안저널과의 인터뷰에서 KCC 측의 한인회관 관리와 재반 활동 내역에 대해 만족감을 표시하고 휴스턴시의 요구사항을 모범적으로 이행해 순조롭게 감독기간을 마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하고 5년의 관리감독 기간이 끝나면 매년 있었던 방문평가 등이 종료되고 새로운 그랜트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신 이사장과 심환성 이사는 새로운 그랜트에 대해 중국 커뮤니티의 경우 2014년부터 새 그랜트를 준비해 2016년에 자신들의 전체 600만 불 프로젝트에 대해서 150만 불의 연방정부 그랜트를 따냈다고 소개하고 KCC 역시 앞으로 좋은 프로젝트를 수립해 투명한 회계와 함께 치밀하게 준비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텍사스 중앙일보가 주최한 제2회 텍사스 한인예술 공모전 시상식이 22일 토요일 캐럴턴에 위치한 코트야드 메리어트 호텔에서 달라스와 포트워스를 비롯해 텍사스 내 주요 한인단체장과 심사위원, 후원업체 대표 및 수상자들과 그 가족들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시상식은 문학, 미술, 사진 부문으로 나뉘어 문학 부분 대상은 단편소설 락키 고고의 조소현 씨가, 미술 부분은 부활의 민미량 씨가 대상을 차지해 각각 1000불의 상금과 상장, 트로피가 수여되었습니다. 휴스턴에서는 수필 부문 우수상의 백일학 씨가, 가작의 정만진 씨가 수상했고 미술 부문은 김경희 씨와 김부희 씨가 각각 입선을 차지했습니다. 미술 부문에 입선한 김경희 씨는 최고령 참가자로 몸이 불편한 가운데도 가족들과 함께 시상식에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편 이번 행사를 주최한 텍사스 중앙일보 문정부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텍사스 한인예술 공모전이 예술 분야의 꿈을 가진 미국 내 교민들과 차세대 자녀들에게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는 장으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며 특히 텍사스뿐만 아니라 미 전역에서 응모해 주어 주최자로서 매우 뿌듯했으며 물심양면으로 후원해준 동포사회에 감사하고 앞으로 더욱더 예술문화 발전에 애쓰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주최 측은 공모전 후원과 시상식 취재 등 많은 성원을 해준 코리안저널 휴스턴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본지가 주최하는 제9회 2017 텍사스 학생미술대회에도 아낌없는 협조를 약속하며 동포사회의 문화예술 사업을 선도하는 언론사로서 상부상조하자는 훈훈함도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금주의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